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검사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차관급 13명도 교체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전체 중앙부처 중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 차관도 교체됐습니다. 특히 체육과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한 만큼 체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1, 2차관과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에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각각 차관으로 전진 배치됐고 기재부와 외교부 2차관은 내부 승진하는 등 차관급만 13명이 내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신 대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됐다는 겁니다. 부처 장악력을 높여 집권 2년 차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차관급 13명 중 5명은 인수위 시절부터 일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주도하거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를 처리한 이들을 일선 부처로 내려보냅니다. 공직사회가 새로운 국정기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에 1년 넘게 용산에서 손발 맞춘 비서관들을 보내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이른바 장관 구인난에 대한 우회책으로 차관 인사를 대신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당에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야당에선 인사가 망사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인사에선 공약이 무색해졌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전망이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오늘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특보는 청와대 재직 시절 언론장악 논란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으로 적절한 인사인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의혹, 스트라이크만 5개입니다. 당장 타석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 지명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일단락 짓고 7월 말까지인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도 최대한 채운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그동안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결이 다른 주장입니다.
과연 통일부의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그 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민족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걸 부정하면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그냥 선동에 휘말리는 거죠. 이것은 민족 공존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남북 합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4년 전 기고문에는 2000년 남북 공동선언이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노란한 것이었다라고 적었고 또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한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는 감동적인 책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일부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쓴 글이 있으니까.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통일이 아닌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럽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오늘 발표된 차관급 인사 가운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죽음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극우 막말 유튜버를 요직에 앉혔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 군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에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생체 실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교육을 총괄하는 차관급 자리입니다. 김 내정자는 법률저널 신문사 발행인 겸 사장을 역임했고 언론사 칼럼니스트,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발언도 논란입니다. 그 죽음,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설득,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김 내정자는 내정 발표 직후 윤 대통령이 최근 말한 명확한 안보관을 모든 공무원에게 교육시켜야 할 기관이라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를 고위공직에 임명했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부동산과 토지건설 등 국토부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 1차관에는 정치인 출신의 국토교통 분야 비전문가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담당한 김호진 관리비서관이 내정되면서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48%의 국민이나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을 말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며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윤 대통령에게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냐는 항변과 남은 4년 동안 극우 보수만을 위한 대통령으로 일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사 해체라니요. 유엔사를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심지어 북한도 제가 알기에는 유엔사의 U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을 말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직위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